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제 뉴스 브리핑이 유튜버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제 평생의 지식을 직결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고작 10,000명 안팎에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때로는 굉장히 제가 자존심도 상하고 솔직히 어떤 때는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웃고 자빠졌고 그리고 드러나 마나한 그런 시간 때우는 소리를 하는데 수십만이 보고 때로는 제 걸 뺏겨서 하는 자에게도 수십만이 보는데 그야말로 오랫동안의 고생해서 만드는 제 지식이 이런 식으로 소모되는가라는 부분, 또 가끔씩 들어와서 비아냥거리면 지금 눈앞에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른 채 얄팍한 자기 이해관계에 빠져 있는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다고 느끼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대중을 갖다가 이 현혹시키는 말에 대해서는 뭔가 빠져들려고 한다. 또 더 나아가서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지 당신 앞에 당장 진실을 갖다가 언급하고 그리고 놓여있는 위험을 회피하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런 언급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조롱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 칼럼에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의도가 다분한 남의 생각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때 부정선거 난리 있었죠. 부정선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승패에서 양 당사자가 그 부정선거를 승복해버립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양난이 결부될 수 있죠. 혁명 20일에 대한 지금 선관이나 이런 기관들의 탄압도 엄격하게 부정선거입니다. 우리가 또 총선을 치르거나 또 대선을 치른다면 개들을 풀어서 얼마나 괴롭히고 감시하겠습니까? 벌써 그런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부정선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애초부터 부정선거를 규명할 생각에서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믿고 싶은 이야기를 던져서 돈을 벌라고 주장했죠. 자, 부정선거 주장해서 많은 돈을 거뒀지만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추종하면서 저를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요. 제가 트럼프를 비판한다고 또 저를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지요. 박근혜를 비판한다고 저를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요. 상류 기득권층의 일탈을 비판한다고 또 좀 살만한 사람은 저를 비판하고 떠났지요. 삼성과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다고 또 그들의 빠돌이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고 떠났지요. 윤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하라고 비판한다고 또 윤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를 비판하고 떠났지요. 그래서 황장수의 진실을 그래도 지금까지 믿는 사람은 이제 털고 틀어서 나머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좋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정상적인데 몰입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인데 미쳐 날뛰는 속성을 과거에 중세시대, 로마시대 이전에 선사시대부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저는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솔직히 말하면 속성을 벗어나야 사람다움을 찾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선수를 믿지 않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 동물과 비슷하거나 동물보다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쁘다. 그 지능이 좋은 쪽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본능적이고 쾌락적으로 쓰여지기가 십상이다. 다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동물보다도 더 못한 채 태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한 일부만이 인간의 반열에 들어선다라는 게 인간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을 추종하든 뭐 거짓을 추종하든 그건 다 좋은데 이제 네 앞의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은 명심하라는 거야. 네 앞에 놓여 있는 삶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우리가 IMF 때 국민 전부는 아니었지만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IMF라는 위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이후로 그걸 딛고 올라와서 정상적인 삶으로 그 이전의 삶으로 복귀한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IMF 때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은 그 이후도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여파가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은행에 다닌 사람들, 중소기업을 하던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IMF 때 노숙자가 되는 현실, 이혼하고 노숙자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실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자연스럽게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비아냥거리는 헛소리를 합니다.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항상 경제 위기라고 하지 않았냐. 위기가 온다고 했고 이제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 비아냥 대신에 자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게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다라고 그랬지요. 오늘 보니까 한 전문가가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가 맞고 이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본질이 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더군요. 자, 미국에서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이번에 경제 위기 과정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연루된 사람은 큰 돈을 잃을 거고 그들이 잃은 돈은 가상화폐 붐을 조성했던 사기꾼들이 다 지 주머니로 넣었을 겁니다. 가상화폐 사기라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떠니 하면서 저한테 비아냥거리던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지금도 가상화폐가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송에 나와서 저하고 가상화폐를 가지고 얼굴을 드러내고 토론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한 명도 못할 거예요. 내가 서울대 교수부터 한국의 경제 책임자들 누구도 좋으니까 내 방송이나 제3의 방송에서 나하고 경제 위기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지금 토론 한번 해보자고 연락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토론 못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의 깊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깊이는 그야말로 정권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의 눈에 드는 경제적 상황을 계속 말하고 싶은 것 뿐이죠. 그 외에 그들은 이론도 없고요. 철학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사회에서요. 지금 주요 직책들을 맡고 있어요. 경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냥 주문 외듯이 물가가 내려갈 거고 성장률이 올라갈 거고 상저하고가 될 거고 금리가 결국은 멈출 거라고 하다가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가상화폐 사기꾼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지금 사기, 한국 주식 사기입니다. 부동산도 거래가 사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경제 정책도 사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서 거대하게 진행되는 규제 완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수많은 부동산 정책, 지금 뭐 한강을 염두에 놓고 오세훈이가 여러 정책을 발표하는 한강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나 한강 르네상스도 저는 사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국토부 따로 LH 따로 시도 따로 100개도 넘는 청년 대상 주거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전부 그냥 젊은 사람들 키워들라고 이렇게 떠들고 하는 척하고 본보기로 몇 가지 수치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청년 주거를 생각하지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청년 주거를 개혁하고자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나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는
국민 다수를 기만하는 거대한 사기극이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도 계속된다. 위기가 와서 곧 이게 언제 터지느냐, 부채가 언제 터지느냐, 건설사 PF 대출이 언제 터지느냐, 전세 대출이 언제 터지느냐, 자영업자 대출이 언제 터지느냐,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도 이 위기가 아니라고 은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속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의 직책을, 자신의 표를, 자신의 지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칩시다. 현명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겠죠. 현명하지 못하니까 거짓을 자꾸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해서 그 거짓이 영원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임기나 자기가 있을 때는 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지, 그들이 자신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적 가책을 느끼거나 눈꽃만큼의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장을 보세요. 저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저런 소리를 하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다 속여먹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한국의 진실이라고. 이 속에서요, 국민들은 덩달아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출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해서 눈을 뜨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곧 올 거니까 그때는 제대로 자각하라. 내가 그 전에 정신 차리란 말도 안 합니다. 네 삶이 무너지면 그때는 자각을 해야 된다. 그때도 자각하지 못하면 당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